자, 국민의힘 애들이 이제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제 자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점점 저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나. 스톤 라이언님, 변하지 않은 사실은 그날 개장수는 크레인에 스피커 매달고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정청래랑 딱 붙어 있죠.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자, 장동혁이 어떻게 자멸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 뉴스 영상 어제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내란 정당 인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여 공세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대회에서 느닷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는 황 전 총리의 글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건데 발언의 파장은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개탄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12.3 계엄 직후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장 대표가 동조한 거냐며 직격한 겁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은 이건 극우 세력과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왜 재뿌리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황교안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냐 이런 주장입니까? 엉뚱한 판단을 해서 그 분위기에 죄를 끼얹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투쟁력을 올리고 있을 때 또 이런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비판할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도 장 대표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하며 보수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자이자 한국 보수의 배신자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름 계획에 따라 한 발언으로 지켜봐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반응이 괜찮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갑재 씨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내부에 총질을 하는 이재명의 엑스맨이다. 저거는 일단 다 떠나서요.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이제 황교안이 내란 선동을 한 거죠.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고 한 얘기가 이게 표현의 자유다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이거는 내란 선동죄에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돼요. 이건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냥 내란 정당을 자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 이렇게 정치적 수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란 그 선동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의 내란 옹호 행위를 옹호를 한 거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3년 그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요. 내란 선동은 징역 3년에 징역 3년.
이런 얘기를 국회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고,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주장이 이게 표현의 자유라니 말이 됩니까? 근데 장동혁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란 선동이에요. 아, 목소리부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황당님 계란이 왔어요. 에? 저 계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돼. 계란 선동죄로. 아니 그 목을 뭐 이렇게 졸르고 말을 하는 건지. 예, 스톤 라이언님, 이러니 내란 재판부가 필요한 겁니다. 정청래가 언제까지 버틸까요? 정청래는 저는 이걸 왜 버티고 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아직은 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예?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지기현이 날뛰고 조희대가 날뛰고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내란 공범들이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제가 볼 때는 내분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래서 뭐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스스로 해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상황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치고 나오죠. 제가 이번에 검사의 난, 검찰 쿠데타, 이건 뭐 3일 천하도 안 되는 갑신정변도 아닌 을사정변 수준의, 옛날 생각하고 검사놈들이 대가리 뻣뻣이 들고 대통령에게 덤벼들었다가 곧바로 진압되는, 노만석이는 이제 바로 아웃이 됐고, 아마 곧 검사장들도 인사조치가 저는 뭐 뒤따르지 않겠나 보여요. 성명서에 이름 올린 놈들. 정성호 장관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인사조치하라고, 감찰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미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면 안 되잖아.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장 지금 18명 얼마든지 이제 모가지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주일도 못 버티고 결국은 뭐 3일 천하로, 고만석이만, 노만석이죠. 어제부터 자꾸 고만석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스톤 라이언님, 박찬대가 발의하고 법사위 통과했는데 왜 본회의 사정 안 하나요? 사정을 하면 안 되죠. 상정해야 됩니다. 그 오타도 좀 유의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게 주범이 누굴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건 검찰 자작극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항소를 하는 게 지금 유리한 건데, 국민의힘 애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고, 오늘도 뭐 그 보도 채널 방송들 보니까 사기를 치는데, 호라이즌 CHC님 감사합니다. 갑신정변, 계란 선동죄, 갑신정변이 아니고 병신정변이죠. 그것도 재밌네. 갑신정변이 아니라 뭐 병신정변이라고 봐야 되는데, 병신들이 육갑 떨다가 3일 만에 지들 모가지만 날라간 이런 병신짓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노만석이, 그 다음에 이진우, 그 다음에 강백신, 뭐 등등 친윤 이제 검사들이 장난질을 친 거 아니냐, 자작극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누가 왜 노만석이가 이런 주동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이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주범을 찾았어요. 주범을 찾았습니다. 병신 정변의 주범이 누구인지. 병신 정변의 주범은 병신이겠지. 이진수, 저기 이진우가 아니고 이진수, 정진우고 이진수죠. 맨날 헷갈려요, 제가 뭐 사람 이름들을. 병신 정변을 한 놈은 병신이 했겠죠. 근데 그 병신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입니다. 예? 이 한동훈이 가만히 있길래 이게 이제 뭐 정치에 손을 떼려고 그러나 해봐야 안 되니까 그만두려고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 나름대로 이제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딱 보면 지난주에 그 검사들이 항명을 하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SNS에 오늘 검찰은 죽었다 0시에 그걸 딱 올렸죠. 0시에 올렸어요. 검찰은 죽었다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한동훈이 불을 붙이니까 조중동이 한동훈을 쫙 밀어줍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요 며칠 사이에 지난주에 대단히 많이 했어요. 검찰의 난이 터지고 나서 한동훈이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JTBC, 중앙일보, SBS 등등 그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쫙 인터뷰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서 막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합니다. 그 박원석 전 의원인가가 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너무 지금 흥분 상태인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검찰의 란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동시에 장동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조갑재 씨도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 같더니 이제 원래 위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쪽에 붙는 것 같아 조갑재 씨가. 그래서 조선일보 조갑재 한동훈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 요 항소 포기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서 계란 선동 장동혁이도 동시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검사의 난은 한동훈이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감이 왔어. 촉이 왔어. 근데 한동훈이 하는 일이 그렇죠. 병신이 하는 일이 뭐 병신 정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자백을 합니다. 본인이 기획했다라는 걸 자백을 해요. 그리고 대단히 흥분돼 있어. 한동훈의 상태를 보세요. 원래 애가 좀 이제 말이 빠르고 주둥이를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가 애가 좀 어디 모자른 뭐 그런 인물로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단히 격앙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실행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난은 한동훈 사단이 움직인 게 아니냐. 친윤 이면서 동시에 이제 한동훈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걔네들이 움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 영상 조금 힘드실 텐데 저도 방송 좀 준비하려고 이 영상을 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만 고통을 당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고통 당하셔야 됩니다. 자, 한동훈의 자백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항소를 촉구하셨는데요. 지금 그때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외치면 후배들이 나를 따라와 줄 거야. 용기를 낼 거야. 이 밤은 결국 지나가지만 용기 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지검장, 지청장 그리고 평검사들 함께 한 전 대표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될지 3일 만에 될지 예상하셨습니까? 첫째로 저는 검찰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이걸 막았어야 됐어요. 그걸 관찰 못했잖아요.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몇 권력의 개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칭찬할 이유 없어요. 네.
이건 대신 제가 그때 11시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실무자들의 용기 내라고 했던 것은 그냥 넣어라. 예. 왜냐하면 이건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 이미 이 항소는 끝났어요. 그쵸. 그 돈은 이미 끝났어요. 되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중요한 것을 역사적 임무를 다 하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안 했죠. 그리고 넣으라고 하는데 무슨 쫄려가지고 못 넣었죠. 아니 밀어넣으면 그만이에요. 왜 못 밀어넣고 징징댑니까?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검찰 칭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서 의견 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뭘 저를 따라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이제 예상과 분석의 영역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또 뭐 외압도 받아보셨고 검사장도 하셨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는 지금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착언을 시켜서 통화한 정도까지만 지금 얼음얼음 그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항소폭이라고 하는 이런 일파만파의 사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그 영향력 때문에 생겼다고 추정하십니까? 저는 뭐 그 정도면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정성호 장관이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입국 닫고 말 맞추고 있었죠. 예. 자, 이틀 전에 첫 반응이 뭐였죠? 나는 몰랐다 아니었습니까? 몰랐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틀 뒤에 바뀌었죠. 네. 왜 바뀌었습니까? 정성호 나는 몰랐다 했다가 그러니까 노만석이 내가 했다고 했죠. 예. 내가 중앙지검장하고 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난 아닌데 라고 했죠. 난 관철하는데 꼬였죠. 실패했다. 그러면서 노만석은 자기가 살라고 끝에 꼬리 하나 붙였습니다. 예.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럼 그렇죠. 지시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성호가 다시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관계였던 거고 지금 이거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제안이다? 아니 그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예. 알카포네가 나 쟤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3번 얘기한 게 그게 지시가 아니에요? 지시입니다 이건. 예. 모든 외압의 지시는 이렇게 됩니다. 의사표현이라고. 외압을 조금 더 풀어서 멋지게 네. 얘기하면 의사표현 아니에요? 그런 거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예.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사표시가 지시입니다. 그럼 이거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정성호 탄핵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려봅시다. 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하려는 송경호를 예. 못하게 눌렀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저 탄핵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뭐 해야죠. 저라도 탄핵합니다. 예. 다릅니까? 똑같은 상황이네요. 똑같죠. 예. 이 영상이 마음에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대단히 흥분을 했죠? 예, 근데 저기 여자 기자인지 앵커인지 저 사람이, 상황을 모르고 천기 누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항소 포기를 막기 위해서, 뭐, 혼자서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다 우리 후배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제 한동훈을 띄워주려고 이제 저 여자는 한 얘기인 것 같아. 스톤 라이언님. 가바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짝 방향을 잘못 잡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듯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근데 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교감이 있었다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저 여자 뭐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말을 돌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항소를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뭐 나를 따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만석이하고 한동훈하고 적어도 교감은 있었던 거예요. 미리 정보가 흘러나왔던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 그 전부터 항소 포기 결정이 나기 전부터 설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요걸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내가 치고 나가서 국민의힘의 당권을 내가 다시 찾아올게.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한동훈과 노만석, 강백신, 이진수, 그 다음에 또 정진우, 이 검찰에 있는 이 정치 검찰들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가지고 작전 들어왔는데, 한동훈이 하는 일이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대단히 흥분돼 있어요 지금. 뭐 원래 전 말을 빠르게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대단히 흥분 상태야. 특히 저는 가발을 보면서 한동훈의 가발을 보면서
감이 왔습니다. 아, 저놈이 흥분했구나, 지금. 여기서 내가 기회를 못 잡으면 큰일 난다. 나는 정치적 생명 끝난다. 어떻게든 이 이슈를,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저격수로, 뭐, 혹은 정성호 저격수로, 내가 치고 나가서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동혁한테 뺏어오겠다. 복만삼님. 한뚜껑이는 항상 말을 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더군요. 가발이 흘러내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저게 그 트럼프한테 준 왕관인 줄 알았어요. 가발이 아니라. 보세요. 가발에 힘을 엄청나게 줬어. 그래갖고 신라 왕관 뭐 금관총에서 왕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쓴 건가? 예? 뭐 신라 가발인가 저게. 신라 시대 때도 뭐 가발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의 뭐 신라 왕관 수준의 가발을 쓰고 나와가지고 대단히 막 힘을 준 거지. 힘을 집단에는. 내가 이번엔 진짜 어떻게든 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단히 흥분돼서 뭐 막 쏟아내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좀 웃기는 게 당대표 한 명은 계란 팔고 있고 그죠? 계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어요. 예?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내란이 왔어요. 한 놈은 계란 팔고 한동훈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그 시장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스톤 라이언님 가발의 진짜 문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뭘 하자는 건지. 한 놈은 계란을 팔고 한 놈은 옷을 팔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에 가면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왔어요. 1,000원에 10,000원에 10개 10개가 왔어요. 10,000원에 10개 뭐 그런 거 하잖아. 양말이 10,000원에 10개. 지금 안 사면 뭐 딱 이 분위기. 아 이거 안 비슷했나? 아 좀 제가 예능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니 딱 그 느낌 아니에요? 그 트럭에다가 예 그 옷 잔뜩 싸놓고 그 양말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있잖아. 예? 왔어요 양말이 왔어요 10,000원에 10개 10,000원. 그래서 한 놈은 계란 팔고 한 놈은 양말 팔고. 예? 아 저희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아니 다 떠나서 이게 비호감이야. 저는 진짜 한동훈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정치인이 무게감이 있고 리더잖아. 지도자는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통신보안 개그를 하면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와 그 우리가 이제 시진핑이 이게 재치 있게 받아줘가지고 이게 화기애애하게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시진핑이 웃더라. 뭐 이런 걸로 끝났지만은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예? 시진핑이 웃었다. 시진핑을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이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진핑 입장이라도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뭐 거의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억이 넘는 국민들이 시진핑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진핑이 웃는지 우는지. 그래서 돌부처처럼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중국이란 큰 나라의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예전보다는 당대표 시절보다는 감정 표출이 좀 덜해요. 5,500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리더는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안정감을. 근데 저기 한동훈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안정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뭘 정성을 탄핵해야 되는 왜 어떻게 뭔 소리를 한 건지 제가 뭘 얘기를 떠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랑 뭐 알카포네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차분하게 국민들 다수가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골라 10,000원에 10개 양말이 왔어요 양말이 계란이 왔어요 양말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야 이게 지금 저는 다 떠나서 국민의힘 애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이러면은 스톤 라이언님 시진핑은 돌부처인데 웃기다니 이잼통 만세. 뭐 이러면은 뭐 본인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그 국민의힘이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를 목소리를 어떻게 좀 바꾸든지 아니면 방송 나갈 때 목소리 무슨 변조를 하든지 저런 그 딕션으로는 절대 정치 못합니다.
유튜브도 못해요. 장동혁이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10분 이상 볼 수가 있어? 지금 한동훈이 3분짜리 영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가발이 왔어요. 이거 맞네. 예. 포천 광재TV님. 예. 양말 장수가 아니고 한 명은 가발 팔고 한 명은 계란 파는구나. 그죠? 왔어요. 가발이 왔어요. 그거 딱이다. 예? 가발이 왔어요. 모주차가 왔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걸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청래의 입이에요. 그 한없이 가벼운 정청래의 그 행동들이 정청래가 정치적으로 더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정청래 딴 대표는 본인 생각에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거야. 왜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당원들이 나를 비난할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아니고 당원들이 나를 비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없이 가벼운 입이, 그게 뭐 일개 의원일 때는 사람들이 좀 재밌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지도자예요, 위치가. 트로이카, 이재명 정부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 중에 한 명이 당대표인 거야. 근데 그 당대표가 한없이 가벼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유튜브 방송 나가가지고 질질 짜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그래 정청래 재밌다라고는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리더로서는 부적합하다, 당대표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게 뭐 어디 당대표 할 사람입니까? 한동훈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예, 검사의 난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되치기를 당해서 뭐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초기 때부터 제가 잘 잡았잖아, 방향을. 이건 이 새끼들의 자작극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싸그리 다 쳐라. 그러니까 노만석이 하나 일단 모가지를 치고 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 한동훈이 아무리 나와가지고 가발을 팔아도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저 TV조선 저 방송이 시작이었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며칠 사이에 3일 사이에 인터뷰를 엄청나게 했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집단에는 나름 이제 계획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한 거야 지금. 근데 3일 만에 이슈 자체가 죽어버렸어. 조중동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대통령 해외 가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 G20 가시면은 그 뉴스로 도배가 되지.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슈가 바뀝니다. 노만석 사태가 저는 변곡점이었다고 봐요. 그 민주당에서 이미 이제 검사 파면법은 발의가 된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뉴스가 나갈 거냐면은 자, 검사장들 지금 감찰 들어간다. 이번 항명 쿠데타에 가담한 놈들 다 색출하겠다. 그리고 막 인사조치하고 이런 이슈로 바뀌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냐?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재명 정부는, 야, 검사들도 꼼짝 못하네. 와, 이재명 정부 힘세네. 프레임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와, 이재명 세다. 역시 사이다네. 이재명한테 까불면 안 되겠네. 정성호한테 까불면 다 죽네. 이렇게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한동훈이 방송 나가가지고 아무리 가발을 팔아도 가발이 안 팔려요. 이제는 계란도 안 팔리고 가발도 안 팔리고 지들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야. 이거는 지들끼리 싸우다 이미 시장 문 닫았어요. 장 파했어. 동훈아, 넌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괜히 니네 후배들만 죄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죄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고맙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사실 우리한테는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에요. 장동혁이는 계란 팔면서 자폭을 해버리고 한동훈이는 가발 팔면서 자폭을 해버리고 저 혼자 죽으면 되는데 후배 검사들까지 싹 죽였어.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영웅이에요. 예? 한동훈이 민주정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윤석열 죽인 게 민주당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감옥에 보냈어요? 윤석열 탄핵시킨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건 정확히 평가를 해주자고.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탄핵이 안 된 거잖아. 그죠? 한동훈이 탄핵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 거고,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은 2차 계엄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민주주의의 영웅이에요. 인간 응원봉이야. 가발 벗으면 완전히 응원봉이잖아요. 예? 인간 응원봉이 한동훈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찰에다 완전히 관뚜껑 닫아버렸잖아, 한동훈이. 예? 지금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도 고심이 많고 이거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지금 적발을 할지 색출을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불만도 터져 나오고, 뭐 정성호 장관 막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좀 고민에 쌓여 있는 타이밍에 쥐들이 다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이번 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쥐들이 커밍아웃한 거예요. 야, 내가 친윤이다. 내가 친가발이다. 내가 황교안이 아니라 내가 가발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걸 검찰 애들이 스스로 다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 처리하기가 쉽지. 이재명 민주정부 입장에서는 일 처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사들을 모가지를 쳤다. 우리 동훈이는 인간 응원봉이다.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동훈이 정치 오래 해야 돼요. 야당 대표를 한 20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그럴 능력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고, 야당 대표 20년.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동훈이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민주정부의 집권 기간도 저는 길어질 것이다. 자신을 합니다.